자,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선 재고자산,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계정 구분해서 외우실 때 여기 재고자산의 목적이 뭐라 그랬었죠? 재고자산의 목적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드렸었죠. 목적이 판매 목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선 처음에 여러분 교재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재고자산의 순서도 마찬가지로 우선 취득 과정이 있어요. 재고자산을 취득했을 때 금액을 어떻게 기록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뜻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상품을 취득했어요. 상품을 취득했다면 상품이 예를 들어서 10만원. 근데 얘를 지금 창고까지 운반하는데 운반비가 5만원이 들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최소한 이 상태에서 내가 장사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얼마 이상은 팔아야 돼요? 15만원 이상은 팔아야 되겠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회계 담당자가 이 운반비 5천원 들었을 때 얘를 갖다가 뭐라고 기록해야지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품을 살 때 상품을 사지 않았다라면 이 운반비는 발생하지가 않았겠죠.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부대비용이라고 불러요. 얘기했단 말이죠. 부대비용은 상품에다 다 포함시켜 주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부대비용은 상품으로 포함시켜 주라는 말이 운반비에 대한 영수증을 여러분이 보더라도 회계 처리할 때 운반비를 5만원 현금으로 줬다고 치면 차변에 상품이라고 쓰는 것이 상품에 포함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래야지 여기 상품 사온 거하고 운반비도 상품으로 기록해놨으니 상품의 금액이 15만원으로 되겠죠. 포함시킨다는 의미는 기록할 때 상품으로 기록하세요, 이런 뜻이었었고, 그래서 5만원 이렇게 써주시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5만원 써주라는 얘기예요. 자, 우선 부대비용에 대한 거 지난번에 설명했기 때문에 잠깐 한번 뒤집어 봤고요. 자, 일단 여기 재고자산의 종류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재고자산의 종류에는 여기 써 있는 상품, 그 다음에 제품, 제공품, 원재료 이렇게 있었다 그랬었죠. 근데 여러분이 회계 1급에서는 지금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라는 게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상품이 재고자산으로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여기 나와 있는 제품이나 제공품, 원재료가 재고자산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재무회계 이론에서는 제품이다, 제공품이다, 원재료다 하면 설명하기가 좀 복잡해지니까 대부분 상품으로 설명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재고자산의 종류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재고자산의 종류에는 우리 앞에서 외웠던 요 네 가지 외에 또 뭐도 있었어요? 저장품도 있었죠. 그 정도까지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비교해서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 복습하는 거니까요. 이번에는 상품을 갖다가 상품을 팔 때라는 것은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판매할 때도 여기 마찬가지로 운반비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 운반비는 제가 별도로 표시하신다 그랬었죠. 얘는 판관비로서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은 별도로 운반비라고 써주시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간혹 가다가 이 계정을 갖다가 손으로 이제 우리 내부 평가 볼 때 손으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운반비라고 안 쓰고 운송비라고 쓰면 맞을까 틀릴까? 얘는 당연히 틀리죠. 왜? 이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운송비라는 계정은 없어요. 운반비라는 계정이 있기 때문에 운반비로 써주셔야 돼요. 근데 혹 계정을 만들어서 운송비라고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쓰는 용어, 공통적인 용어는 운송비가 아니라 뭐다? 운반비라고 쓰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이번에는 재고자산과 관련돼서 용어 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상품을 갖다가 10만원 주고 사갖고 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 상품을 지금 10만원 주고 사갖고 왔어요. 물론 여기에는 부대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랍니다.
상품을 이렇게 주고 사갖고 왔는데, 우리가 보통 여기 상품을 사갖고 왔다 그러면 다른 말로 우리 매입이라고 많이 쓰죠. 그죠? 얘는 지금 상품을 매입했다, 이제 이런 용어로 쓰게 될 텐데, 상품을 10만원어치 매입했는데, 매입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상품 사면 반품하는 경우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품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반품이란 용어를 회계 용어에서는 매입을 했는데, 매입은 거래를 통해서 들여왔는데, 여기 다시 되돌려 보낸다 해서 환출이라고 불러요. 입은 들어오는 거, 출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은 되돌린다는 뜻이고요. 이게 매입 환출이라는 뜻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품의 뜻이에요. 그래서 회계 용어에서 매입 환출 나오면 반품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5,000원어치 반품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느냐면, 매입을 한 다음에 애누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매입 애누리는 예를 들어서 2,000원 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매입을 했는데 할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매입 할인하는 경우는 3,000원이라고 가정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럼 여기 매입 환출이나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은 지금 우리가 사갖고 온 여기 상품 10만원에 대해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상품 매입한 후에 요 세 가지를 빼게 되면은 이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나 더해줘야 될 건 있었죠. 상품 매입했을 때 부대 비용은 더해줘야 돼요. 부대 비용은 예를 들어서 얘는 뭐 한 5,000원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순매입액이라고 불러요. 순매입액. 그럼 순매입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5,000원 빼면 95,000원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순매입액은 95,000원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해 드려야 될 것들은, 여기 순매입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렇게 우리가 총 다 사갖고 온 금액들 있잖아요. 얘를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총 매입액이라고 불러요. 이를 총 매입액.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총 매입액에서 여기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이걸 빼고 부대 비용은 더해주고 그러면은 얘가 순 매입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순 매입액이 어디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는 거겠죠. 자, 근데 그 설명 이어서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매입 환출 반품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근데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는 매입 애누리, 얘는 무슨 뜻일까? 그 다음에 매입 할인, 얘는 무슨 뜻일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 또 꿀먹은 벙어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설명을 해요. 자, 매입 애누리 같은 경우는 어떤 걸 매입 애누리라고 얘기하느냐면, 상품을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돈 주고 사기는 뭐 껄끄러운 거. 보통 어떤 게 많이 있느냐면, 여러분이 그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데 가보면 거기 그 진열품 있죠. 진열품을 갖다가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게 노트북이니까 노트북이 150만원짜리예요. 근데 진열돼 있던 거 150만원 주고 사라면 사겠어요? 사러 가려고 했어도 안 산단 말이에요. 왜 안 사요? 그게 제품에 문제가 있을까? 없어요. 사용하는데. 근데 왜 안 사요? 남들이 많이 만졌기 때문에 기분 나빠. 그래서 제 돈 주고 사기는 싫어. 그런데 그런 데서는 이렇게 진열품을 진열해 놓다가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되죠. 그럼 진열했던 상품은 그냥 버려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거기다 써놓는 거예요. 애누리 30만원 해드릴게요. 그럼 150만원짜리가 얼마가 된 거예요? 120만원. 제품 사용하는데 이상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어요. 그러면 살래요 안 살래요? 그래서 거기 가끔 전자제품 거기 매장에 가보시게 되면 애누리 상품이라고 붙어 있어요. 애누리라는 것은 상품이나 제품에 하자는 있는 거죠. 사실 스크래치나 사용 용도에는 지장이 없는데 스크래치나 남들이 많이 만졌거나 그런 그 이유로 해서 싸게 주는 거, 그게 애누리예요.
그래서 진열품 또 어떤 게 있냐면 가구 매장에 가게 되면 가구에도 소파라든지 침대라든지 이런 거 장롱이라든지 다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거 있죠. 그 금액 그런 상품들도 마찬가지로 진열을 해 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제값받기는 힘들단 말이죠. 그대로 그러면 걔네들도 싸게 주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에노리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가구라든지 전자제품 이런 것도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는 여기 뭐죠? 화장품 가게 영 올리브 영이 올리브예요. 하여튼 영 올리브에 가시게 되면 내가 화장품을 하나 지금 살라고 그래요. 근데 화장품 케이스 종이로 되어 있죠. 보편적으로 그 종이가 좀 찢어져 있거나 구겨져 있으면 그거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5만원짜리였는데 그 케이스가 그렇게 구겨져 있거나 찢어져 있어. 그러면 5만원 주고 사고 싫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사실 그거 사갖고 갔다면 그 케이스 그거 써요? 대부분 한 다음에 버리잖아요. 근데 왜 안 사? 기분 나빠. 그랬더니 거기 옆에 있던 언니가 와 뭐라 그래요? 아 이것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아 이거 전혀 이상 없어요. 근데 5만원짜리인데 5천원 깎아줄게요. 그러면 사요 안 사요? 빨리 사야지. 아니 무슨 포장지가 뭐 대단하다고 어차피 버릴 건데 5천원이면 담배가 저한테 한 갑에다가 이슬이가 3병이에요. 그런 거 빨리 사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나 이런 것들에는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싸게 해주는 걸 우리는 흔히 애누리라는 용어로 사용한답니다. 거기에 반해서 여기 할인이라는 용어는 할인이라는 용어는 뜻이 뭐냐면 지금 아까도 설명해 드렸던 우리 이마트나 롯데마트의 그 할인 매장들 있죠. 우리는 걔네들을 할인 매장이라고 불러요. 그럼 할인이 뭐냐고 또 물어보면 싸게 주는 거야. 애누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싸게 주는 거야. 다 똑같잖아. 이 할인이란 매장은요, 할인의 뜻은요, 할인 매장의 뜻은 대금 결제와 관련이 있는 용어랍니다. 대금 결제. 즉 어떤 뜻이냐면 보편적으로 거래처에 상품을 팔고 그 대금을 회수하는데 보편적으로 한 달 이내에 지급하는 게 보편적인 상거래 관행이에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아이고 지워져버렸네. 얘를 갖다가 우리 상거래 용어로 표시하면 이런 표시를 하게 된단 말이죠. 7 그다음에 N30 상품 계약서에 보면 이런 표시들이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많이 돼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것이냐면 보통 여기 30일 이내에 결제하는 게 노멀, 보편적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이거 며칠 이내요? 30일 이내에 대금을 결제하는 게 보편적인데 만약에 7일 이내에 결제를 해주시면 2% 할인해 드릴게요. 2% 할인을 해 드릴게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말로 하면 긴데 표시하면 되게 간단하게 돼 있죠. 근데 이것도 배우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죠. 자 그러면 30일 이내에 결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노멀하게 그냥 제값 받고 다 결제를 해주는 것인데 일주일 이내에 결제를 하게 되면 최소한 21일 정도는 날짜가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 날짜가 줄어든 기간 동안에 이자를 싸게 주는 거예요. 그게 할인이에요. 그래서 할인이란 용어는 대금 결제와 관련 있는 용어이고요. 대금 결제. 그러면 할인 매장이라는 데는 왜 할인 매장인가? 여러분들이 그 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대금 결제하고 뭐가 상관이 있길래 내가 사고 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결제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할인 매장이라고 붙었느냐면 이마트는 보통 그런 할인 매장들은 낱개로 파는 게 주가 아니라 보통 번들 제품, 묶음으로 파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치약을 하나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치약을 하나 사게 되면 보통 혼자만 쓴다 그랬을 때 보통 한 달 쓰거든요. 근데 거기서
치약 5개 묶음을 그러면 5,000원이죠. 근데 얘 사가면 4,500원에 주겠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 주머니에서 이마트에서 5,000원을 갖다가 빼내려면 몇 개월 기다려야 돼요. 하나 쓰고 또 하나 사고 하나 쓰고 또 하나 사고 이렇게 하면 최소한 4개월 내지 5개월이 걸리죠. 그런데 5개를 난짝 사가버리게 되면 묶음으로 파니까 5개월 기다려야 될 게 지금 한 번에 순식간에 돈을 다 받는 거죠. 그 기간에 대한 비용 그걸 갖다가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 매장들의 대부분들은 번들 제품을 팔고 여러 개 사가면서 소비해야 될 걸 한 번에 팔기 때문에 그래서 싸게 해준다 그래서 할인 매장이란 용어가 붙은 거예요. 뭐 할인은 이제 대금 결제와 관련된 용어라는 것도 이제 구분하셨죠. 그래서 여기 매입 환출이라든지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그다음에 부대 비용을 더해주게 되면 이렇게 순 매입액이 계산된다고 얘기를 해드린 거랍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상품을 매입했다면 반대 거래처는 상품을 매출했겠네요. 그죠? 반대되는 경우를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는 이 회사 이 거래 사업자는 상품을 우리한테 매출을 했어요. 그럼 상품 매출은 얼마 했겠어요? 10만원에 매출을 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매출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물론 얘도 총 매출액으로 지금 기록을 하게 되겠죠. 매출액. 자,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사갖고 와서 반품을 했다면 우리한테 물건을 판 그쪽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을 매출했는데 다시 되돌아왔죠. 그래서 얘를 상품을 매출을 했는데 되돌아왔다 그래서 매출 환입이라고 불러요. 이런 용어를.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용어로는 반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반품 받은 게 5,000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애누리 이렇게 해준 금액이 2,000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매출을 했는데 할인을 해줬어요. 똑같은 금액일 테니까 여기 3,000원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매출을 한 경우에는 여기 순 매출액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95,000원이 순 매출액이 된다는 얘기죠. 아니죠? 95,000원이 9만원이 그래서 총 매출액이란 용어, 순 매출액이란 용어 요거부터 먼저 여러분이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얘는 총 매출액, 여기는 순 매출액. 그래서 여기 순 매출액과 순 매입액이 어떤 경우에 이제 사용되는지 그 다음 절차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자, 요 내용은 여러분 보시는 제 거 여기 노트에 보면 거기 설명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써져 있는 거 정리가 되셨으면 그 다음 거 앉아있으면 머리가 팽팽 안 돌아가는 것 같아. 자, 요거는 전 지우고 요 다음 파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부터 설명하게 되면, 자, 얘는 보통 지금 우리가 상품을 매입했을 때 우리가 쓴 돈이 지금 1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시고요. 자, 이 상품을 사갖고 와서, 자, 얘를 우리가 판매를 했어요. 판매를 했는데 얼마에 판매했냐면 얘를 15만원에 상품을 판매했다고 했을 때 이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될까? 15만원에 팔고요. 얘를 현금 다 받았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는 현금 얼마를 받았을까? 현금 15만원 받았고요. 자, 상품을 팔았으니 회계 원리에서 배울 때는 얘 상품 재고자산으로 썼었잖아요. 10만원 주고 사왔으니까 10만원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얘는 5만원은 이익이 생겼죠. 상품 매출 이익에서 5만원 이렇게 쓰는 것은, 여기 상품은 재고자산으로 기록을 해 놓은 것이고, 얘가 우리가 상품을 사갖고 온 매출 원가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얘는요 이익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얘를 분기법이라고 요거를 제가 설명해 드렸었고요. 나누어서 기록한다. 뭐하고 뭐를? 여기는 매출원가, 얘는 매출, 판매된 건 매출원가예요. 매출원가이고 얘는 판매해서 이익이 났으니까 이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문 상품이라든지 고가품일 때 회계 담당자가 이렇게 분기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그냥 우리가 상품을 하게 되면은 계속 어떻게 기록한다 그랬냐면, 차변에다가 현금 받은 거 15만원은 똑같아요. 15만원 이렇게 받은 것을 대변에다가는 상품 매출이라고, 매출 수익으로 기록하자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15만원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 이 상품 계정 안에, 상품 매출 계정 여기 안에는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어떻게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 매출 원가도 있고요.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이익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우린 지금 대량 생산되고 대량 소비되는 패턴에서 기록할 때 위에처럼 이렇게 기록하게 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었고,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요 방법을 우린 제가 총기법이라고 불렀었죠. 합쳐서 기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총기법으로 기록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매출액은 그래서 바로바로 집계가 되는데, 도대체 매출한 거에 대해서 원가는 얼마인지 이익은 얼마인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경영진은 원가가 얼마인지 이익이 얼마가 났는지 그걸 궁금해 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걸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출 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매출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여기 총계정원장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총계정원장에서 상품 계정을 보는 거예요. 상품 계정 이렇게 써놓고, 여기가 계정이 상품 계정은 자산 계정이니까 전기월이 되면 전기월은 자기 자리인 차변에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기록해야 되느냐면 전기 2월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결산 12월 31일 날이 되면 남아있는 재고에 대해서는 여기에다가 차기 2월 이렇게 기록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런데 이 상품은 지금 재고자산으로서 팔고 남았던 거, 전년도에 팔고 남았던 게 얼마 넘어와서 정기월이 된 것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정기월 된 것만 갖고 1년 장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더 사와야 되겠죠. 더 사와야 될 때 쓰는 용어가 단기 매입이라는 용어를 써요. 단기는 올해죠. 그래서 매입한 걸 쓰게 되는데, 지금 이 계정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쓰면 좀 헷갈리는 게 있어서 우리가 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얘를 모양을
용어를 좀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면 모양은 똑같은데 상품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지라 이 상품 계정을 그려놓고서요. 정기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팔고, 우리는 재고라는 말 많이 쓰니까 상품을 팔기 위해서 정기월 용어 대신에 여기다가 기초 재고라고 이렇게 쓸 거란 얘기예요. 정기월 대신에. 그러면 상품이 기말에 남아있는 것을 얘는 기말 재고라는 용어를 이렇게 바꿔서 쓸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입은 똑같아요. 그래서 단기 매입 이렇게 기록을 할 텐데, 여기를 이제 숫자로 제가 한번 넣어서 다시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상품 계정의 변천사예요, 이게. 자, 보세요. 그냥 숫자로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 기초재고가 100개가 있었어요. 금액으로 써야 되겠죠? 100원이 있었다고 치고요. 단기에 장사하기 위해서 매입한 게 900원이 있었다고 치면, 그리고 지금 총 얼마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은 기초재고하고 단기 1년 동안 사갖고 온 금액의 합계금액 1000원어치가 있었는데, 지금 창고에 가서 지금 기말에 12월 31일 날 상품이 얼만큼 남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200원 남아있대요. 그럼 800원은 다 얼로 도망간 거예요. 자, 보세요. 계산하는 거. 기초재고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거 더해주고 기말에 재고 빼주게 되면 나머지 800원 요게 기록이 되겠죠. 여기 800, 그죠? 차변의 합계금액과 대변의 합계금액이 일치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금액으로 모르겠으면 제가 개수로 얘기할게요. 상품 우리가 팔 수 있는 거 몇 개 갖고 있었어요? 1000개 갖고 있었잖아. 창고에 가보니까 지금 200개밖에 없어. 그러면 800개는 어디 간 거냐고요? 다 파는 거잖아. 그 판 거, 제가 아까 어떤 용어로 쓰라 그랬어요? 상품을 판 것은 매출 원가라 그랬었죠. 그래서 얘 명칭이, 이름이 매출 원가예요. 얘가 뭐라고요? 매출 원가라고요. 요거 그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기억해 놓으시고, 다시 상품 계정은 재고자산이죠. 기초재고 몇 개 있었다 그랬어요? 100개라고 했었고, 단기에 매입한 거 몇 개라고 그랬어요? 900개. 그러면 기초재고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거 더했다가 기말 재고 빼주게 되면 매출원가 나오죠. 매출원가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 교재에서는 좀 이따가 보시게 되면 여기 등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기억하는 것보다 좀 그림 기억하는 게 더 빠르겠죠. 상품 계정에서의, 보세요. 상품 계정에서 앞에 요거 가리게 되면 상품이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감소한 거죠. 여기는 상품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우선 매출원가, 여기 이런 내용 때문에 지금 매출원가를 계산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매출원가 계산이 금방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매출원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기초 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액 더해주고 기말 재고액 빼주면 매출원가가 계산이 돼요. 됐어요? 그럼 매출원가를 왜 계산해야 되는지, 매출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지금 요거 설명 다 해드렸죠. 됐어요? 자, 이제 얘를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 지우고 다시 그려야 돼요. 지워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지울게요. 자, 일단 여기다가 용어는 설명해 드렸으니까 상품 계정에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기초재고는 금액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다 써놓을게요. 결합해서 기초 100개가 있었고, 단기 매입 900, 그 다음에 기말 재고는 200. 그러면 여기 계산되는 게 뭐가 계산돼요? 매출 원가 얼마? 800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지금 앞에 거 글자를 다 가려버리면 상품 규정만 보세요. 기초재고는 상품이 증가한 거죠. 전년도에 팔고 남았던 거 단기에 매입해서 상품이 증가했죠. 대변은 이만큼씩 감소한 거잖아요. 기말재고 남아있는 거 얘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초재고가 되겠죠. 됐어요? 얘는 지금 창고에 있어요? 없어요? 얘는 다 팔린 거예요. 그러면 말뜻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요 매출원가 분기 처리할 수 있겠어요? 총기정원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요거 분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었죠. 그러면 여기 매출원가 손으로 가리고 이거 분기를 하게 되면 상품이 감소한 거죠. 상품이 감소한 건 차변에 기록해요? 대변에 기록해요? 그쵸? 그래서 얘를 매출원가를 분기하라 그러면 여기 대변에다가는 상품이 얼마가 줄어든 거예요? 800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기록해요? 그렇지. 차변에는 매출 원가로 기록하고 금액은 똑같이 얼마 쓰면 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가르쳐 드리냐고요? 세무 1급 공부하시는 분도 여기 매출원가 회계 처리하라니까 이걸 못해. 왜 못하느냐고요? 여러분이 이제 회계 프로그램 배우시게 되면 이런 애들께 직접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 아이콘 클릭하잖아요. 자동 분기가 다 돼버려.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면 지금 얘는 총기정원장 기록하는 방법, 이 앞에 거는 상대평 기정이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분기에 얘는 지금 매출원가는 무슨 계정이에요? 다시 매출원가는 자산 계정이에요? 부채 계정이에요? 자본 계정이에요? 수익 계정이에요? 비용 계정이에요? 자산. 지은 씨는 자산이래요. 은영 씨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는 이유는 저기 손익 계정 이거 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이 문제하고 요 문제가 세트 문제예요. 항상 문제가 같이 나와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뭐 나온다 그랬죠? 매출 총이익 나온다 그랬죠? 이거 모르면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손익구분 꼭 암기두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은 보시기만 했지만은 저 혼자만 이 계정 지금 몇 번째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쓰는데 이걸 왜 안 외워 놓을까? 믿는 구석이 있겠죠? 판관비 빼면 뭐 나온다 그랬어요? 영업이. 이런 거 빨리빨리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영업, 외, 수익 더해주고 영업, 외, 비용 빼주면 그렇지. 법인세, 차감전, 순, 이익 쓰고 여기서 뭐 빼면 법인세, 비용 빼면 또는 법인세 등이라고도 불러요. 빼면 그 자에서야 당기순이익 나오는 거. 지금 여기서는 대부분 여기 위에 있는 것만 저기 활용해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회계 2급에서는. 근데 회계 1급 가면 여기까지 나와요. 영업이익까지. 이제 문제를 한번 경험해 보면 되겠지만 얘를 모르면 여러분 이 문제 못 푼다고 그냥 100% 못 풀어요. 그래서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매출원가가 자산이냐 부채냐 수익이냐 비용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매출원가 지금 어디 있어요? 얘 있잖아요. 얘는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비용이잖아. 손익계산서에 있으면 수익 아니면 비용이지. 그죠? 그래서 여기 구분을 해드리면 매출액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상품 매출
그 수익 계정이에요. 돈 버는 거잖아. 그다음에 매출원가는 비용 계정이죠. 매출 총이익은 통합 계정이에요. 그냥 결과로 나온 계정명이 없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판관비는 비용 계정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의 수익 말 그대로 얘는 수익 계정, 얘는 비용 계정, 그죠? 얘도 비용 계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기서 이제 바로 그 내용을 알게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지금 매출원가를 계산하려고 하고 여기 매출 총이익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예요? 얘하고 얘를 알아야 되잖아요. 매출하고 나서 우리는 지금 총기법으로 기록하니까 지금 원가하고 이익이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매출액은 알겠지만 매출액은 우리가 상품 판매하면 무조건 상품 매출 그렇게 기록하기로 했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매출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상품 팔 때마다 그냥 상품 매출 그렇게 다 기록했던 거 다 집계만 한 거야. 그랬더니 총 매출한 금액은 얼마? 2,000원이래요. 근데 여기서 매출원가는 얼마가 계산이 됐어요,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800원 이렇게 계산이 됐죠?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얼마예요? 1,200원. 이렇게 됐죠? 지금 이거 손익 구분을 모르면 매출원가 계산했다 손 치더라도 매출 총이익이 얼마인지 또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얘기고, 회계 1급에서는 이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 주고서 여기 영업이익이 얼마냐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럼 비용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판관비에 해당되는 것인지 영업 외 비용에 해당되는 것인지도 구분할 줄 알아야지 시험 문제에서 영업이익을 물어보면 이렇게 계산해서 그 다음에 판관비 얼마, 그래서 영업이익은 얼마. 그래서 만약에 판관비가 500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영업이익은 또 얼마가 돼요? 700원 되겠죠. 이 손익구분 모르면 당연히 영업이익이 뭔지도 모른다면 그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거는 지금 기초과정 나갈 때 잘 꼭 암기해 놓으세요. 이런 거 사진 찍어 놓고 여러분 노트 이거 들고 다니면서 공부 잘 안 하잖아. 사진 찍어 놓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보세요. 그래서 꼭 외워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매출원가하고 매출 총익 계산을 했죠. 자, 여기다 하나 용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여기 기초 재고액하고요, 단기 매입한 금액 있죠. 이 두 개를 합쳐서 앞으로는 우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판매 가능액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판매 가능액은 얼마입니까? 1,000원인 거 아시겠죠? 진짜 알까? 진짜 알아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자, 판매 가능액은 이렇게 지금 차변에 있는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 매입액이 여기 판매 가능액이에요. 용어를 이렇게 쓰자고 약속한 거고요. 그러면 대변에 매출원가하고 여기 기말재고액 이렇게 합쳐도 마찬가지로 판매 가능액이 되겠죠. 자,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도훈 씨가 한번 제 질문에 답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잘 보고 긴장해야 돼. 틀리면 저기 쫓겨나니까. 판매 가능액은 1,000원이에요. 그리고 단기 매입액이 900원일 경우 기초 재고액은 얼마겠습니까? 다시 할까요? 자, 판매 가능액은 1,000원이에요. 단기 매입액이 900원일 경우 기초 재고액은 얼마겠냐고요. 크게 얘기 안 들려. 100원? 근데 뭐 이렇게 고민해? 너무 어려워서? 이거 기가 막혀서? 그래요, 100원이죠. 지금 이거 두 개 합친 금액의 금액이 판매 가능액이라고 얘기해줬죠. 그러면 얘를 알려주고
단기 매입액 900원이라고 알려주면 기초재고액은 당연히 100원이겠죠. 근데 이게 쉽냐고요? 쉬운 문제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해볼게요. 이번엔 진영씨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영씨, 여기 매출원가가 아니 단기 매입액이 900원이래요. 그 다음에 기초재고액이 100원이래요. 판매 가능액은 얼마겠습니까? 1000원. 이렇게 어려운 거 쉽게 마시면 재미없잖아. 그럼 좀 더 어렵게 이번에는 지혜씨가 한번 해보세요. 지혜씨, 매출원가가 800원이래요. 판매 가능액은 1000원이래요. 그러면 기말 재고액은 얼마일까요? 다 맞네. 왜 이렇게 다 맞춰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때는 이게 되게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뭐 때문에 쉬워요? 제가 이 판매 가능액이란 용어를 가르쳐줬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시험 볼 때 판매 가능액이 1000원이라고 알려주고요. 기말 재고액 200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매출원가 800원 금방이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 왜 몰라? 판매 가능액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럼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예요? 용어를 알면 무지하게 쉬운 문제고 용어를 모르면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지금은 씩 웃고 있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문제 풀 때 요거 기억이 안 나면 헤매겠죠. 또 헤매요 안 헤매요? 그럼 그때 가서 제가 또 설명해 줄게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용어들은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다른 거 내일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배운 것만 열심히 그 용어들을 복습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연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판매 가능액이란 용어도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여기 써야 되는 약속된 용어들이 있어요. 약속된 용어가 뭐냐면 여기 지금 단기 매입액 900이라고 써놨죠.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 단기 매입액을 계산할 줄 알아야지 여기다가 900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단기 매입액은 뭘 쓰냐면 아까 배웠던 단기 매입액은 순 매입액을 써주셔야 돼요. 순매입액. 순매입액은 아까 어떻게 계산했었어요? 순매입액은 여기다 써놓을게요. 총 매입액에서 뭐는 더해주고 부대 비용은 더해주고 뭐는 빼줬어요? 매입 환출 얘는 빼줬죠. 또는 못 빼줬어요? 매입 애누리 매입 애누리는 빼줬고 또 못 빼줬어요. 매입 할인은 빼줬죠. 이 할인을 빼준 그 금액이 바로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제가 순 매입액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매출원가 계산할 때 단기 매입액에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순 매입액만 알려드렸어요. 순 매출액도 알려드렸어요. 그거는 어떻게 계산됐어요? 여기다 똑같이 또 써드려 놓을게요. 위에다가 총 매출액에서 뭘 빼고 매출 환입은 빼주고 매출 애누리도 빼주고 매출 할인도 빼준 금액 이렇게 얘기해 드렸었죠. 이렇게 빼준 금액이 바로 순 매출액이라고 그랬었고요. 바로 여기 써 있는 매출액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매출액 여기 써져 있는 거 얘가 바로 순 매출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 매출액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지 그 금액이 딱 나오게 된단 말이죠.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계산을 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죠. 이렇게 해놨으니 기분도 그런데 문제를 하나 풀어봐야지.
여러분이 이렇게 계산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지 않을까? 자, 제가 요거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이거 이해하는 문제는요. 여러분 교재에서 5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56페이지에 다른 거 다 풀지 말고 5번 문제하고 7번 문제 두 개만 지금 풀어보세요. 5번 문제와 7번 문제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 제가 여기 그려드린 요거 그대로 연습하셔야 돼요. 저 따라서 그림 그려서 해당되는 금액이 이런 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요거 연결시키기 어떻게 되는지, 요거 어떻게 연결되는지, 요게 세트예요. 항상 같이 나오게 돼 있어요. 녹화를 하면 페이지 56페이지에 5번 문제하고 and 7번 문제 풀이 해보시라고요.